안녕하세요. 종합교통본부 소외계층 이동권 연구팀 임사연입니다. 저는 전년도 기본과제로 수행한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연구 내용의 주요 발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빈곤층의 확대,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들이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사회 참여나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동권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스템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나 행정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수송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과 같은 운영적인 요소를 간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운송산업 제도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운송사업 제도는 업종이나 운영 형태, 요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수요가 적은 곳에 운행을 한다거나 특정 집단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교통체계가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러한 요소를 보완하는 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의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통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약자가 무엇이냐 정의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경제사회적 약자라 하면 인구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갖는 계층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정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요소나 신체적인 요소로 교통 서비스 이용에 불평등이 없는지, 교통 인프라 투자나 운영 기준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 취약계층, 건강 취약계층, 교통 서비스 취약계층으로 경제사회적 약자의 유형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진단 범위 설정을 위해서 교통뿐 아니라 환경 분야의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 관련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사회적 약자가 교통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상대적 결핍이 있지는 않는지, 사회 구성원 모두 형평성 있는 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지, 교통 인프라라는 사회적 재화 사용에 있어서 공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약자를 위해 사회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기획운 등 책임 준수, 최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약자의 계층을 대상으로 기획운 등 책임 준수, 최소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의 교통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진단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을 도출해 보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항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의 소득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접근성의 상대적 취약성 개선과 교통 서비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DRT의 운영체계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접근성 진단 및 개선 방안입니다. 이 분석은 소득 취약계층의 공간 분포를 파악해 소득 수준과 대중교통 접근성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소득 취약계층이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지 분석하고 진단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소득 취약계층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부동산 실거래가를 소득 대리지표로 활용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DB를 활용했고요. 국가공간정보 포털의 건물 DB, 연속 지적도 DB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가격과 공간 정보를 매핑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의 정류장에 운행하는 노선과 운행 빈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고양시, 김포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의 주거용 건물의 가격 분포를 보시자면 현 슬라이드에 그린 것 같습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흐릴수록 부동산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소득 취약계층 분포는 서울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만 금천구, 구로구, 은평구, 도봉구 등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지하철 접근성이 버스에 비해서 소득 수준과의 관계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이런 상대적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고양시나 김포시와 같은 신도시의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서울에 비해 버스, 지하철 접근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김포시의 경우는 서울 고양에 비해서 김포시청 근처의 구도심이나 한강 신도시나 고촌 지역과 같은 신도시 지역과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소득 취약계층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 낮은 건물에 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은 도시 외곽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는 도시 전역에 이러한 소득계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규모가 작아질수록 소득 취약계층이 외곽에 거주하는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시 외곽의 경우 버스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요. 버스의 이용 수요가 낮은 외곽 지역의 경우 사업자의 경영 수주나 재정 지원의 효과성 등 공급자 입장으로 대중교통의 노선의 축소, 폐지 등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 20만 이상 도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행 범위 변경이라던가 요금의 인상 시에 저소득자나 소수 인정에 차별적 영향성이 없는지 진단하고 사전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득 양극화나 지역개발 편차가 심해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 서비스 변경 시 지자체의 지역 주민의 접근성 영향 검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자체가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 완화 노력을 했을 경우에 대중교통 시책평가나 지속가능 도시평가 등 각종 계획과 평가의 반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투자 재원의 지속적인 확대나 도시형 수용답변 운송 모델을 활용해 소수계층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통서비스 취약성 진단과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농어촌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DRT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년도 100원 택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는 군 지역뿐만 아니라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도시 지역에서도 이러한 DRT를 운영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해 전년도에 저희 연구진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DRT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진안군, 완주군, 순창군, 잔수군의 현장 조사를 실시해 DRT의 전국 확대에 대비해 운영체계 진단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리 지역의 28.9%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중교통 서비스 사각 지역이고 30.2%에 해당하는 지역이 서비스 미달 지역입니다. 대중교통 운행 횟수, 운행 시간, 의료 및 쇼핑 시간의 접근 시간을 고려한 최소 서비스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이 리 지역의 60% 이상에 해당됩니다. 2017년도 6월 기준으로 전라북도는 182개 리 지역에 DRT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미달 지역이나 사각 지역에 해당하는 866개 지역에
14.2%에 해당하는 지역이 교통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DRT는 택시형이나 버스형을 불문하고 주민 이용 만족도 제고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현장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DRT 전국 확대에 대비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체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의 콜이나 예약, 차량의 배차, 요금의 징수, 정산의 방식이 아날로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편의 개선이나 운영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버스 업체가 DRT 도입이나 기존의 벽지 버스 노선의 어떤 조정에 대한 협력이 원활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버스형 DRT나 택시형 DRT 도입의 운영 방식이 결정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지역은 교통 수요의 수요 특성이라든가 운행 범위, 지역적 여건에 맞춰서 운행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만 이러한 지역 버스 업체의 협력 여부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결정되는 불합리성이 없고 이런 부분은 기존의 버스 노선도 운행되고 DRT도 운영돼서 운영적 부담, 재정적 운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DRT가 필요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러한 DRT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세 가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18년도에 군 단위는 농림부, 시지역은 국토부에서 이러한 DRT 모델을 재정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개 부처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재정 지원 이후에 지자체의 사업 계획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DRT의 운영 지원 규모는 80억 규모로 약 2배 증가하였는데 비해 이런 지자체의 사업 계획의 사업 공모나 선정 부분은 상당한 부분 시도에 이관돼 있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효과성 제고와 또 바람직한 사업 모델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DRT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간벽지에서는 기존 버스 사업자나 택시 사업자의 차량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지역 주민의 자가용 카풀을 허용해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존 여객 운송 사업 제도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에서 적합한 교통 서비스를 결정하고 또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중심의 지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DRT 운영 관리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서 DRT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시군 단위에서 다 모두 구축해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교통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전문성 확보나 비용 절감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연구 성과 결과를 발표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